안녕. 자, 이제 우리 재무행정, 그죠? 정부가 쓰는 돈을 관리하는 우리 재무행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재무행정을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국가 재정에 관한 논의라 해서 재정이라는 표현, 여러 가지 표현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재무행정에 대해서 첫 번째 이쪽에 있네요, 그죠? 됐습니다. 우리 이제 예산이라는 국가의 어떤 법률, 그래서 이제 국회가 어떤 자기 활동을 할 때 어떤 형식을 띠게 됩니다, 그죠? 형식. 우리 예를 들면 국무총리, 감사원장은 임명 동의라는 표현을 쓰고요. 예산은 의결이라는 표현을 쓰고 법은 제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국회가 만드는 국회 활동 양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률이 있고요. 예산 있는데 미국은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은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법률의 형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는 600조 2022년 예산을 600조로 한다. 이렇게 그냥 문서화식으로 쓴다면 미국은 1조 1항 600조로 한다. 2항 일반에게는 얼마다? 3항 특별에게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법 조문과 같은 형식으로 예산을 만들기 때문에, 그죠? 예산이 법률이기 때문에 세입 예산, 세출 예산 모두 구속력이 있죠, 그죠? 우리나라는 예산이 법률이 아닙니다, 그죠? 비법률입니다. 이렇게 1조, 2조, 3조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년 예산은 제정하기 때문에 매년 1년 단위로 예산, 즉 법률이죠, 그죠? 따라서 세금이 계산된다. 1년 단위로 세금을 징수하고 부과하는 방식이죠. 근데 여러분, 그죠? 1년세주의라고 하지만 우리 조와세는 법률에 의해서 한다, 그죠? 조세 법률주의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법률이기 때문에, 그죠? 법률에 의해서 세금을 거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예산이 법률이 아니에요, 그죠? 법률은 보통 제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법률이 아닌 것들은 의결이라고 합니다. 의결. 예산은 의결 또는 비법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의결주의인데 예산은 의결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확정됩니다. 예산이 법률이 아니죠. 예산이 비법률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법률만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잖아요. 그죠? 국가기관만 구속력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편면적이다. 편면적 구속력이라 그러죠. 그죠? 편면적 구속력이라 그러고 법률은 국민이나 국가가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양면적 구속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왼손으로 쓰는데 오른손이 조금 아파서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그래서 예산 개정을 위한 근거 법률이 필요 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따라서 세입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조과세는 뭐에 의해야 되니까? 법률에 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예산이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려면 별도의 법률을 만듭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지방세를 거둔다 그러면, 그죠? 예산에는 지방세를 100원 한다 이렇게 했지만 지방세법에 의해서 200원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제 법률에 의해서 조화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 예산에 있는 것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예산과 법률의 관계는 뭘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또 한편으로 우리 이제 예산도 과반 출석에 과반 의결로 확정되고 법률도 기본적으로 과반 출석에 과반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예산이 법률이 아니고 근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수가 같기 때문에 양자의 효력이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이제 대등하죠, 그죠? 그래서 예산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 없고 법률로 예산을 수정할 수 없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좀 하나 발생하는 게 바로 이 밑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예산과 법률이 있습니다, 그죠? 예산은 정부만 제출할 수 있고 법률은 정부와 국회의원이, 그죠? 회계연도 개시, 아이고 못하가 있네요. 1200일이 아니라 120일이죠, 그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정합니다, 그죠? 30일 전에 의결되고, 이거는 그런 제한이 없죠. 언제 뭐 국회가 열리면 언제든지 법률을 제한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정액이나 세비목을 설치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삭감만 자유롭게, 우리는 예산 삭감 권한만 있다. 국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삭감 권한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법률은 이제 국회의 전속적 권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중요하죠.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왜요? 법률이 아닌데. 근데 미국은 법률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하다는 논리적인 기결이 가능한데, 그죠? 실제로 95년도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은 특이하죠. 예산이 법률이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법률이 아니니까 예산은 공표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기본 원칙은 공표할 필요가 없고요. 법률은 공표하고 나서 20일 지나면 기본 원칙상 효력을 발생하죠, 그죠? 예산은 이제 회계연도 내에 효과는 있지만 법률은 이제, 그죠? 뭐 특별하게 폐지되지 않거나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계속되죠, 그죠? 국가기관만 구속한다. 여기는 모두 다 구속한다. 그죠? 확정 예산은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죠? 왜요? 예산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국내 효과가 있고요. 예산으로 법률로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 외우지 마시고 요거. 그죠? 미국은 예산이 법률이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정도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산의 원칙인데요. 예산은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하고 있는데, 노이마르크, 아주 옛날 사람이죠, 그죠? 고전적 예산 원칙. 입법국가 시대 때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 그죠? 예산이라는 것이 절대군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승인해 준 만큼만 쓰고 철저하게 어떻게 썼는지 나한테 보고하고 승인받고 뭐 이런 식의 초창기에는 예산이 철저한 통제 위주의 예산원칙이었습니다. 고전적 예산원칙이죠. 공개성 맞죠? 철저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고 명확, 명료 수입 지출의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이런 거 안 돼요. 그죠? 총괄 예산이나 신임 예산은 비슷한데 뭐 예를 들면 100억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총액으로 신임 예산으로 분담. 나 믿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100억을 세 번 세출해가지고 세출은 다시 기본비, 인건비는 다시 뭐 쭉 해서 아주 그죠? 수입과 지출의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산 엄밀성의 원칙입니다. 그죠? 예산과 결산은 일치입니다. 알았죠? 예산과 결산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과 결산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흑자 예산하고 적자 예산이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성의 예외죠. 수직 균형, 뭐 수입과 지출이,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야 된다. 흑자, 적자 예산이 예외가 되겠고, 시험은 예외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요 위에까지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여기서부터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성 원칙은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을 연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연기해버리면 자꾸 지출의 주머니가 많아지면 예산을 통제하기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국고에 모두 다 넣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또는 돈을 걷어서 쓸 수 없다는 거니까 자기 목적 구속 금지의 원칙입니다. 다시 국고통일주의.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을 연계하면 안 되는데 목적세는 이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거두는 세금이기 때문에 모두 국고에 넣어서 지출해야 된다는 원칙을 위반하죠. 그죠? 수입 대체 경비. 수입이 경비를 대체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 경비에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권 발급. 여권 발급을 하면 만약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여권 발급 신청하는 사람이 10,000원을 낸다. 그 10,000원은 국가 입장에서는 수입이죠. 들어오는 건데. 근데 여권 발급하면서 종이도 사고 잉크도 사면서 그죠? 돈을 지출했죠. 그죠? 만약에 10,000원을 내면 그 10,000원이라는 수입이 경비를 대체해버리니까 그 10,000원은 국고에 넣기보다는 그냥 여권 발급 업무에 쓰라고 얘기하면 특정 세입, 그죠? 여권 발급하면서 국민이 낸 10,000원을 그냥 그 경비에 쓰도록 하는 거죠. 국고에 넣지 않고. 국고 통일주의의 예외가 되겠죠. 특별회계에도 목적세와 비슷하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별도의 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통일세 원칙의 예외고요. 기금도 특정 목적을 위해서 펀딩,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선 국고에 넣지 않고 그 목적에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통일성 원칙의 예외죠. 단일성은 예산이 한계, 그죠? 일반회계 하나로만 운영해야 된다는 건데 추가경정 예산을 수정 변경하는 거니까 예산안이 2개가 되겠죠. 그죠? 특별회계도 일반회계 외에 별도의 통장, 기금도 별도의 통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예산 재정 운영을 위배한다는 거죠. 완전성, 포괄성, 총계주의라고 그럽니다. 그죠? 모든 수입과 지출을 국 예산에 포함, 완전하게 포괄적으로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다 예산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것을 바로 총계주의, 총계예산, 완전성, 포괄성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거 예외는 방금 봤던 수입대체경비, 그죠? 수입대체경비. 이건 국가의 수입을, 그죠? 들어와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두 다 예산에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기금은 아예 예산이 아니죠. 기금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죠? 정부의 재정 활동이 맞지만 예산이 아닙니다. 차관 전대인데 또는 전대 차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죠? 정부가 있고 우리 기업이 있는데 외국 나라나 은행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기업이 외국 나라나 은행한테 돈을 빌리고 싶은데 외국은 그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불안하니까, 그죠? 정부가 대신 보증을 써줍니다. 이렇게 정부가 외국 나라나 은행한테 돈을 빌립니다. 이게 차관이죠. 차관을 들어와서 다시 전대라는 것은 빌린 것을 빌려주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빌려주는 거죠. 사실 이제 외국 나라도 알고 있죠. 이 정부가 이 기업이 쓸 돈인데 이 기업한테 맡기면 또는 투자를 하면 빌려주면 떼일 염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정부한테 돈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결국은 이제 정부가 이 돈을 빌리지만 실제로 정부가 쓰는 건 없으니까 이거는 정부의 재정 활동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차관 전대는 모든 수입을 지출을 포함해야 된다는 완전성 원칙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순계예산은요, 총계예산에 징세비를 뺀 겁니다. 징세비를 뺀 거.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를 들면, 충북 지역에, 예를 들면, 충북에서 지방세를 거두는데, 충북 지역에 국세를 거둘 일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국가는 직접 충북에 가서 국세를 거두기는 인력도 좀 한정적이고, 또 비효율적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충북한테 우리 국세 100원 걷어주면, 네가 대신 걷어주면 나중에 너희가 그 걷는데 쓰는 돈만큼 우리가 돈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북도 뭐 어차피 하는 일 같이 해주면서 돈 좀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 충북이 국가의 세금 100원을 거두는데
징세비. 아무래도 돈 거둔데 세금 거둔데 돈이 들겠죠. 그죠? 경비가 200원을 썼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국세 100원을 국가에 주기보다는 우리 징세비를 미리 빼고 80원을 주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모든 세입을 국가에 기속시켜야 된다는 완전성, 포괄성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근데 국가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 그러지 말고 총계로 되어 있는 100원을 미리 우리한테 주고 그러면 이제 완전성 원칙의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총계 예산이죠. 그죠? 너가 국세를 걷는데 쓰는 돈이 얼마였는지 우리한테 보여주면 그만큼을 다시 돌려주겠다. 그죠? 중국은 아예 처음부터 빼고 80원을 주겠다. 국가는 100원을 줘. 근데 너희들의 징세비가 얼마인지 보고 다시 돌려주겠다. 그죠? 그래서 징세비를 빼고 주면 순계죠. 그죠? 총계가 아니라 순계인데. 그럼 이제 순계 예산은 220원이라는 국가의 수입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순계 예산은 당연히 완전성 원칙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현물 출자가 있습니다.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 그죠?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쌀밖에 없습니다. 쌀로 세금을 내면 그 쌀이라는 게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쌀 한 가마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걸 돈으로 바꿔 쓰면 포함시킬 수 있지만 현물이라는 것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현물 출자는 완전성 원칙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예산은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재정민주주의라 그러죠. 그죠? 재정민주주의. 재정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직접적인 감시와 감독을 받아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의민주가 원칙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철저한 의결과 통제를 받아야 된다. 사전 의결의 절차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절차성의 원칙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행정부가 국회의 승인 없이 예산의 과목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전 의결 안 받는 거죠. 긴급 재정경제명령은 아시죠? 너무 급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재정경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고 나서 바로 국회의 승인을 봐야 됩니다. 처분, 준예산. 그 다음에 준예산은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전년도에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고요. 사고의결은 태풍 홍수가 와서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집행하지 못했을 때 이월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예비비의 총액은 일반회계의 1%로서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만 예비비 구체적인 사용은 나중에 쓰고 나서 총괄 명세서를 국회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사전 의결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정성인데요. 한정적이어야 된다. 한계가 있어야 된다. 구체적이고 금액이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어야 됩니다. 대충 얼마 쓰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계적이고 한정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목적이 한계적이고 한정적이어야 되고 시간이 한계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양적 한정성은 금액이 정확하고 한계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질적 한정성은 비도라는 말은 비용 용도의 줄임말입니다. 비도는 뭐라고요? 비용 용도가 목적이 한계적이어야 된다. 그죠? 예를 들면 양적 한정성을 위반하는 것은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금액을 바꾸는 거죠. 예비비의 사용은 예비비는 이제 금액을 더 쓸 수도 있고 목적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양적 한정성과 질적 한정성은 예외고 이용 전용이 있습니다. 그죠? 이용은 예산을 처음으로 쓰고자 하는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용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고 전용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거죠. 시간적 한정성은 그렇죠. 분명하게 올해 안에 쓰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딱 구체적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그죠?
명의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들어봤죠. 그죠? 어떤 정해진 기간을 넘기는 거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올해 결정을 하지만 지출은 내년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산 외의 지출을 할 때, 그죠? 뭐 특별한 돈이 하나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국고채무부담행위입니다. 계속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5년이죠. 그죠? 5년 동안 쭉 사용하니까 1년 단위로 해야 된다는 회계년 독립원칙 이해배죠. 관연도 수입이나 관연도 지출은 대충 느낌은 뭡니까? 연도를, 그죠? 그죠? 과자가 지날 과자잖아요. 그죠? 작년도 수입을 올해 수입으로 하는 거고, 관연도 지출은 작년도 지출을 올해 지출하는 거니까 회계년도를 넘어가는 거죠. 그죠? 긴급 배정은 회계년도 개시 전에 하는 것이고, 조상 충용은 반대입니다. 이거 두 개가 반대죠. 네, 똑같은 얘기인데, 긴급 배정은 회계년도 개시 전에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그죠? 다음 달 용돈 미리 떼게 쓰는 거는 긴급 배정이라고 얘기하고요. 됐습니다. 조상 충용은 긴급 배정과 반대로 내년도 예산을 땡겨 쓰는 거죠. 그죠? 내년도 예산을 땡겨 쓰는 것을 조상 충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다. 이체는 계좌 이체하면 그 돈의 사용 권한이 다른 사람이 넘어가니까 주체의 한정성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보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단순한 게 한번 봅시다. 통, 목수, 특기, 다시. 통목수, 엄청 통이 큰 목수, 가장 대장이겠죠. 그죠? 우리나라 통목수 특기는 단추를 잘 단대요. 그래서 단추다는 특기랍니다. 다시. 통목수 특기는 단추 특기. 그래서 착착착 외워서 쓰면 되겠습니다. 다시. 통목수 특기는 단추 특기. 완수, 기차의 숙물은, 완수한 기차에서 발생하는 숙물은 위험하니까 사전에 긴급한 준사고를 예비사해야 된다. 사전, 맞죠? 전용. 긴급한 준사고를 예비해야 된다. 예비사까지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통목수 특기는 단추 특기, 완수기차 숙물은 다시 됐습니다. 통목수 특기는 단추 특기입니다. 완수한 기차의 숙물은 위험하니까 사전 긴급한 준사고를 예비해야 된다. 사전 긴급 준사고 예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한정성은 너무 쉽죠. 그죠? 예비는 둘 다 바꿀 수 있겠죠. 추경은 그냥 금액만 바꾸는 거 알았죠? 이용 전용은 이미 예산을 이용하고 전용한다는 말은 목적을 바꾼다는 거죠. 그죠? 시간을 위반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죠? 2월 이런 것들은, 그죠? 시간을 넘기는 거죠. 관연도 지출, 관연도 긴급 배정, 조상 충용 됐습니다. 자, 시험은 이런 것도 나오는데, 목적세는, 그죠? 통목수 특기, 그죠? 통일성 원칙의 예배죠. 그죠? 국세 중에 목적세는 교육세, 교외환, 농특,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요. 지방세 중에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5개가 있는데, 특히나 교육세하고 지방교육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았죠? 교육세는 국세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국가연구개발의 대가는 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2014년부터 예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수익과 지출을 예산에 포함했으니까 완전성 원칙의 예외였다가 이제 완전성에 포함되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국가가 어떤 교수님한테 R&D를 연구,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연구를 시켰는데 뭐 특허를 냈어요. R&D가 성공해서. 그러면 그 특허의 대가는 교수님 걸까요? 아니면 국가의 걸까요? 옛날에는 이제 교수님의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국가가 준 돈을 했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이게 총계 예산이 있고, 그죠? 순계 예산이 있습니다. 그죠? 총계 예산하고 예산, 총계. 총계라는 단어가 구분해야 돼요. 그죠? 됐습니다.
여기, 그죠? 총계예산하고 순기예산이 있습니다. 그죠? 총계예산하고 순기예산이 있고, 그죠? 조금 잘못됐네, 그죠? 이건 이제, 됐습니다. 이게, 앞뒤로 가면 내용이 달라지니까, 그죠? 이건 이제, 예산 총계라고 써주세요. 예산 총계. 그렇죠. 이건 이제 예산 순계죠. 예산이라는 기본적인 단위 속에서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어휴. 됐습니다. 잠깐 실수가 있었네요. 그죠? 이제 예산을 완전하게 예산 총계주의. 그래서 예산 총계 예산이라고 그러고요. 총계 예산. 예산을 모두 포함시킨다. 총계 예산. 순계 예산 앞쪽에 들어가 있으면 그죠? 예산을 다 포함하는 것은 총계 예산. 예산을 다 포함하지 않는 것은 순계 예산. 징세비를 빼면 순계 예산인데 원래 이제 예산이라는 것이 일반 회계하고 특별 회계를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 두 개를 합쳤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총계라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 두 개를 합쳤다. 예산 총계. 알았죠? 근데 여기는 중복 부분이 있으니까 중복 부분을 빼면 예산에서 중복 부분을 뺐으니까 이것은 예산 순계죠. 자, 총계 예산은 뭐라고요? 국가의 모든 수입을 모두 다 계산해서 예산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총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예산이라는 범위 내에서 다 합쳤다. 예산 총계. 거기다가 중복 부분을 빼면 순계 예산. 그래서 여기 이제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라는 예산을 다 합쳤으니까 요게 그죠? 예산이라는 부분에서 합쳤으니까 예산 총계가 되겠죠. 그죠? 중복 부분을 뺐으니까 잘못 썼어요. 그죠? 순계 예산이 아니라 예산 순계가 되겠죠. 예산 순계가 되겠습니다. 오타가 있었는데 좀 잘 좀 봐주시고 여기 예산이라는 부분에서 넣고 빼고 했다. 이게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죠?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자, 고전적 예산의 원칙이 있으면 이제 현대적 예산의 원칙이 있습니다. 스미스. 이렇게 시험에 놓기도 합니다. 그죠? 노이마르크. 노이마르크는 고전적 예산의 원칙이고, 스미스는 현대적 예산의 원칙이다. 행정부 위이니까 어떤 재량, 신축, 탄력 등을 강조합니다. 그죠? 행정부가 책임을 지고 예산기구와 교류하면서 보고, 다원적 절차, 적절한 수당 구비, 시기 신축, 행정부 재량, 행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또 그러한 책임을 했을 때 국회에 보고하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대충 느낌 보면 뭡니까? 좀 행정부가 신축적이고 재량적으로 쓰고 그거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하는 그러한 예산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고전적 예산의 원칙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제 짧은 과정이 그냥 진도 나왔는데, 그죠? 네, 여기 이제 예산을 들어오는 것은 세입이고, 그죠? 나가는 것은
세출이죠. 그죠? 세입과 세출. 예산의 과정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예산 과정이 있고, 됐습니다. 이러한 예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어떤 리더십, 재정 리더십이나 이걸 주도할 수 있는 예산 기관이 있어야 되고요. 기타 예산의 제도, 예산의 분류, 예산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이쪽입니다. 그죠? 예산이라는, 예산 과정을 우리 잘 아시는 예산의 편성과 심의, 집행, 결산. 이른바 편심직결이라는 4단계의 예산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어떤 제도, 분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의 법이나 예산의 원칙,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나서 예산 과정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산의 원칙을 봤죠. 고전적 예산의 원칙은 로이바르크, 통제 위주. 통목수 특기는 단추 특기. 완수 기차 순물은 위험하니까 사전 긴급 준사고를 예비해야 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적 예산 원칙에 넘어가서 이제 예산과 관련된 법. 법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헌법, 국가재정법에 있는 것 차이를 봐야 됩니다. 헌법은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 승인, 감사원의 결산검사 여기 있죠. 결산검사,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우리 아시죠? 삭감만 가능하다는 거, 국고채무 부담행위, 조세법정주의, 조세법률, 법적에서 이렇게 계속비와 예비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크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시험 많이 나오는 것은 국가재정법입니다. 국가재정법. 있습니다. 이거 원래 이제 재정이라는 것이 국가 활동의, 재정 활동의 양대축인 예산하고 기금. 예산과 기금은 합친 표현이 재정입니다. 옛날에는 예산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을 받았고요.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을 받았는데 양자를 합치니까 재정이 됐죠. 그죠? 국가의 재정에 관한.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에는 예산, 즉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관한 규율이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 지방재정법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에 관한 규율이 당긴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재정법은 효율성, 선진재정운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죠? 국가재정운용계획, 그죠? 5회기 연도로 할까요? 5회기 연도에 이게 아주 재밌는 건 롤링 플랜입니다. 롤링 플랜. 그죠? 항상 5년을 유지해요. 5년을 유지하고 매년 수정하고 보완하는 우리가 5년짜리의 롤링 플랜을 운영합니다. 총액배분 자율 편성제도, 예산 순기의 조정, 회계기간 간 여유제한 신축적 운영,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 보게 될 거고요. 예산의 투명성, 있습니다. 요즘 이제 가장, 그죠? 건전성. 요즘 이제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음으로써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강조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제. 됐죠? 국가재정법 제5장에는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들이 있는데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자, 국고채무 부담행위나 보정채무 부담행위는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보고 아닙니다.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을 개정할 때는 5회기 년도의 재원 조달과 비용 추계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패고라 그러는데, pay as you go. pay as you go. 네가 돈을 pay 쓰고 싶으면 너가 거둬들인 만큼에 따라서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입하고 지출을 연계하라. 수입 지출 연계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자,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뭐 예를 들면 다리를 건설하는 법률안을 내려면 그 다리 건설한 때 만약 50억이 들면 그 50억을 이라는
돈을 계산하고 어디서 재원을 조달할 건지를, 그러니까 네가 쓰고 싶으면 네가 걷어들인 만큼 써야 된다는 거죠. 네가 지출하고 싶으면 수입과 연계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회계년도에 시험은 5회계년도가 나왔는데, 그죠? 야요러면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입법에는 비용 추계만 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첨부 안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비용 추계만 있고 재원 조달 방안은 없는데, 정부가 발의하는 법률은 5회계년도 재원 조달 방안하고 비용 추계를 같이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뭐라고요? 빼고, 페이에서 유고, 페이, 이렇게 해서 빼고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국세 감면 한도제. 그죠? 국세를 무분별하게 깎아주지 말고 3년 평균 0.5 이하. 그죠? 3년 평균 0.5 이하로 깎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했고, 세경이여금은요, 예를 들면 세입에서 세출을 뺐을 때 남는 돈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입에서 세출을 뺐는데 이게 0보다 크면 돈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계산해 봤더니 남는 돈, 잉여금이죠. 남는 돈이니까 무분별하게 쓰지 말고 채무를 갖는 데 써야 된다. 그래야지 계정이 건전화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중요하니까, 자, 이쪽. 국보채. 됐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봉가짜장이라는 짜장면집에서 파는 자기들이 만든 요죠 잡채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국보채가 되게 씹으면 추잉. 추잉이라는 영어 단어가 씹다라는 뜻이죠. 국보채의 추잉감이 좋다는 거예요. 국보채 추잉감 좋다. 국보채 추잉감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 부담행위, 보정 채무 부담행위, 국가 채무 관리계획 맞죠? 채자 들어가는 건 다 국가 채무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 사유를 제한했다. 세금을 계산했더니 남는 돈이 뭐다? 세경이여금이다. 자, 5회계년도에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국보채 추인감 좋다. 아, 감자 빠졌네요. 씹는다는 뜻의 감. 국보채를 추잉, 씹는 느낌이 참 좋다. 국보채 추인감 조달. 국세 감면 한도제죠. 3년 평균 0.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시험 문제입니다. 그죠? 다시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들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은 행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갖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독립기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의한다. 만약에 뭐 삭감할 때는 독립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의견을 표의하고, 그래도 삭감을 하려면 국회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젠더 메인스트림, 이른바 성주리와의 관점에서 예산 사용에서 남자,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성별의 차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한국의 재정 운영의 목표가 있는데 국가재정법 제1조에는 자, 이 법에 적용받는 것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됐죠? 효, 성과, 투명, 건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이하게 그죠? 회계가 없죠. 회계. 회계는 국가회계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죠? 회계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효건투 채평, 천건투 채평, 효건투 채평. 이렇게 이제
효라는 선수의 권투가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효권투 채평. 그래서 효율성이 성과를 제고하는 거니까 성권투 채평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건전성, 건이죠. 됐습니다. 국민부담 최소화, 채. 성과를 제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투명하면 참여가 내고였죠. 그죠? 여성과 남성, 남녀 평등이죠. 남녀 평등입니다. 그래서 건전성을 제고하고 최소 부담에 그 다음에 성과를 제고해야 된다. 성과를 제고하고 투명성을 투명하다는 말은 참여죠. 국민 참여가 되면 투명해지겠죠. 그죠? 남녀 평등, 남성과 여성의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6조인데 17조에는 우리가 방금 봤던 예산 총계주의 한 회계년도에 모든 수입을 세입을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을 한다. 이게 바로 예산 총계주의죠. 예산 총계주의. 이걸 우리가 총계로 계산해서 예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포괄성이라고 그랬고 완전성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완전성이 나왔으니까 수입 대체 경비, 완수, 기, 차, 순물. 그렇죠? 완전성 원칙의 예외가 수입 대체 경비가 있고요. 그죠? 기금이 있고 차관을 다시 빌려주는 차관전대, 순계 예산, 현물 이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할 수 없죠. 자, 그게 아니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인데 이걸 다 계산하면 예산 총계라 그랬죠. 그죠? 여기다가 중복 부분을 빼면 그래서 예산을 일반회계, 특별회계라는 예산을 중복 부분을 깨고 순계로 계산했다. 예산 순계입니다. 그죠? 앞에 총계라는 단어가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예산의 법률 체계였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예산의 기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